우리가 혜정 씨를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힘없이 주사실로 들어가 피검사를 마치고 나온 뒤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혜정 씨. 혜정 씨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5년 차인 39살 혜정 씨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평범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 직후부터 임신을 시도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혜정 씨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염색체 문제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런 이유로 시험관 시술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혜정 씨의 힘든 시간도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10번 시술을 했었는데 3번은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다 3번 아이들이 빛을 못 보고 유산이 됐었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유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피검사 하러 갔었어요. 10번의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혜정 씨가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좋아해 선택한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그러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병원에 갈 시간을 빼기도 어려웠고 제 시간에 맞춰 주사를 맞거나 약을 챙겨 먹는 것도 버거웠는데요. 주사도 맞고 질정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람을 맞춰서 저는 최대로 하루에 알람을 6개에서 7개 정도를 맞춰서 모든 일과를 진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바깥 생활을 하는 거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리하게 일과 시술을 병행하다 어렵게 얻은 아이가 유산된 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병원 다니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직장을 과감히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시술에만 아이 갖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서 지내고 있었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입.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120 얼마, 이게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이렇게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혜정 씨의 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디 먹으러 갔었을 때도 이거 모아서 우리 약을 사는 건 어때? 이렇게 되고. 최근에는 삼신할배로 불리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 대구로 병원을 옮기면서 숙박비와 차비 등 병원비 외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대구로 또 아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면 부산이고 제주도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래서 혜정 씨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장 가서 생산 포장하는 것도 좀 해보고 뷔페집 가서 막 일도 해보고 식당 가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이제 유치원 대체교사도 한 일주일 해보고 그게 다 이렇게 모아도 고스란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병원비에 다 썼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 꼭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이지만 경제적 부담 역시 관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다음 이제 차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비를 낼 생각이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쉬고 다음 차수를 준비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번 병원비도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병원비가 이제는 그게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유산의 아픔보다는 다음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여성이 겪는 신체적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배란 등을 위해 배에 직접 놓아야 하는 주사 때문에 배에는 시커먼 멍이 가실 날이 없고, 배란 유도제와 주사 등의 영향으로 몸이 붓고 체중도 2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뾰족한 그 주사 바늘이 내 배를 내가 직접 찌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맞는 주사가 거의 1000대가 넘더라고요. 내 배에 찌렸던 주사가. 그렇다면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신체적인 문제에서 끝날까요?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2년 전 결혼한 은정 씨. 은정 씨 역시 임신이 어려울 거란 걱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그때 나름대로 건강하게 정신과 신체가 모두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혼 후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시 나이가 37살. 나이가 더 많아지면 난임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조언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기능적 문제가 없었던 덕인지 한 번에 임신에 성공했는데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났죠. 신나고 이렇게 한 번에 되다니 얘는 효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좋아했는데, 기쁨에 들떴던 은정 씨. 대내적 우리 만들기 막 이런 거 알아보고, 뭐 내 스케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임산부 요가는 언제부터 다닐 수 있지 막 알아보고. 하지만 임신 7주 차에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애기 보러 간다고 막 그날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남편이랑 신나서 그날 애기 보고서 뭐 어디 가자 이러고서 갔는데 애기가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몇몇을 알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하는지를 제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눈이 찢어질 때까지 울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몸을 추스른 뒤 진행한 2차 시술 역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병원에서도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 차라리 어디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마음이 한편으로 편하겠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좋은 거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영양제 먹고 그러는 거 말고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폭넓은 사회 활동을 하며 긍정적이고 밝게 살았던 은정 씨지만 병원에 다니기 위해 활동을 줄인 데다가 고충을 털어놓을 곳도 마땅찮아 고립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아이를 낳잖아요. 친한 친구들은 유산도 하고 뭐 이랬던 걸 아니까 연락을 예전만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점점 서서히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고 조급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막 상해요. 되게 많은 것으로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몸에 대해서도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성적으로 이해 못할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들어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한 달 정도는 애기도 꼴도 보기 싫고 길거리에 유모차만 봐도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그리고 뭐 산모, 그러니까 임신부처럼 배 나온 사람들을 마트에서 마주치거나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길 때가 있고, 막 그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건지 알고 내가 얼마나 지금 옳지 못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1.00 아래로 추락하며 저출산 문제가 더욱 수가 심각해졌습니다. 12개월째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초저출산 시대, 위기를 외치며
아이를 낳으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시간과 돈, 건강을 내어놓고 숨죽이며 애쓰는 사람들. 그동안 드러내놓을 수 없었던 난임 가족들의 아픔을 이제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진짜 너무나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매일매일 울고 있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 난임 환자들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안타깝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난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었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21만 명 안팎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국내 부부 7쌍 중 1쌍가량이 난임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난임 부부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원인은 만혼, 그러니까 늦은 결혼입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은 30.2세, 남성은 32.9세였는데요. 가입력이 좋은 시기를 지나서 임신을 시도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각종 환경 호르몬의 영향, 과도한 노동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난임이라고 하면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결혼이 난임의 원인으로 지목되다 보니 개인이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뒤늦게 아이를 가지려는 와중에 겪는 어려움을 왜 사회가 도와야 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어렵고 집값 상승으로 결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이를 낳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사회의 변화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혼이 난임의 주요 원인이라면 그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을 과연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인공수정은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일정량 모아서 직접 가느다란 관으로 자궁에 쏘아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자궁 입구를 통과할 때 정자가 죽는 것을 막아줘서 임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요. 체외수정, 흔히 말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시험관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다시 자궁 내막에 인위적으로 착상시키는 시술입니다.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여성이 2주가량 배란 유도제, 그러니까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난자를 키우고요. 잘 자랐는지 확인한 후에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액도 채취해서 건강한 정자를 골라냅니다. 그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뒤에 이틀에서 최대 5일간 배양해서 자궁으로 이식하게 됩니다. 수정이 여러 개 잘 이루어진 경우 시술 실패를 대비해서 다시 이식할 수 있도록 일부를 냉동 보관한 뒤에 해동해서 이식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인공수정은 한 번 할 때 50만 원에서 70만 원, 어떤 경우는 100만 원까지 든다고 하고요. 체외수정은 말씀드린 한 번의 사이클에 300에서 5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수천만 원을 써야 임신을 하거나 그나마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난임 여성이 많이 찾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시술비 조달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득 구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술과 약에 대해서 70%는 공단이 지원하고
하고 본인 부담금은 30%가 되도록 했는데요. 진찰료와 검사료, 약제비 등 개인마다 편차가 큰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보험 적용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난임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결혼 8년 차 38살 강윤숙 씨. 2011년 결혼 이후 한 번도 피임을 한 적이 없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아이가 8주 차에 유산된 뒤 다른 시술은 받지 않다가 지난 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시험관 시술 비용이 더 비쌌었잖아요.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어서 네, 그것도 있죠.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100만 원대가 나와서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배란 주사제와 채취, 이식 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말고도 임신에 도움이 되는 여러 보조 시술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술할 때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추천하는 보조 시술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기다 보면 그동안 모아둔 적금은 물론이고 홀로 버는 남편 월급의 80%가량이 임신을 위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먹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드리면 몸 따뜻하게 해준다는 대추즙, 생강즙, 홍삼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한여름에도 얘는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이번 여름 더웠는데? 네. 더워도 아랫배 따뜻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있고 밖에 나갈 때는 핫팩 붙인나서 하고. 여름에도요? 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이 신선배아 시술을 받을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 기대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 50만 원 중에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냐니까 한 45만 원 정도 차감이 됐대요. 이제 이식까지 다 마치고 저 이번에는 얼마 차감됐어요? 물어봤더니 5만 원 차감됐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이 비급여나 아니면 전액 본인 부담금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거에 30% 내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비급여 시술 아니면 100% 다 내야 되는.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되고 나니까 비급여 항목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도 뭐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까지 지원 못 받았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대보다 혜택은 적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덕에 윤숙 씨는 시험관 시술을 엄두라도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먹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 기회가 2번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가 막막하고 조급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회 안에 해야 되는데 자꾸 한 회차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좀 압박감이 크죠. 5회차부터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들 텐데 400, 500, 400만 원을 매달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번 안에 임신이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아이 갖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10회 지원한다고 홍보하는데 윤숙 씨는 왜 자꾸 기회가 4번밖에 없다고 말하는 걸까? 정부가 말하는 10회 지원은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를 합한 겁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종류는 다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나뉘는데 각각 4회와 3회가 지원됩니다. 몸 상태와 나이 등에 따라 효과가 있거나 가능한 시술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윤숙 씨는
인공수정은 소용이 없고 동결배아 시술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냉동 나오지도 않아요. 첫 번째에 살아있는 이식할 수 있는 수정란이 1개 나왔고 다음번에는 2개 나왔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계속 이식을 해준 거지 그렇게 여유 있어서 남겨서 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신선배아 시술밖에 받을 수 없어 윤숙 씨가 실제로 느끼는 건강보험 혜택은 4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윤숙 씨만의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만난 다른 사례자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동결배아 시술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과거 지원 사업일 때는 이런 경우 동결 지원 3회를 신선 지원 1회로 바꿀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른바 교차 지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이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10년째 난임 시술을 받아온 윤미정 씨와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낳은 뒤 꾸준히 난임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박수진 씨를 만나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외에 이들이 보험 적용의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한 건 횟수 차감 기준이 이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입니다. 현재는 남포를 채취하면 신선배아 횟수가 1회 차감되고 동결배아의 경우 수정란을 해동하면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문제는 채취를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실제 이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동 실패로 아예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덜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과배란이 되면 오히려 그 시기에 이식을 바로 하는 게 여성 건강에도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 필요에서 모두 다 냉동을 시키고 엄마의 난소를 쉬게 하고 엄마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 냉동배아 이식을 하는 게 훨씬 임신도 잘 되고 엄마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임신을 위해서 기회를 2번 쓰는 거잖아요. 신선배아 이식 때 1번 쓰고 냉동배아 이식 때 또 1번, 2번이 차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임신이 되면 다행이신데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 지원을 받지 않고 다음 회차로 넘길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식 여부와 상관없이 차감이 이뤄져 소중한 혜택을 허무하게 소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기준 자체가 채취와 해동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차감된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기준을 20으로 바꿔달라.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난임 환자들의 요청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 그 주사를 매일 특정한 시간에 맞아야 되는데 그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난임 병원에서도 이제 주사 의뢰서라는 걸 작성을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면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 비용이 이제 너무 이제 불규칙한 거죠. 이제 주말이나 이제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만 원의 비용을 내고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전에 있는 보건소에서 난임 관련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저희도 많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밖에 턱없이 짧은 난임 휴가와 비싼 검사료 등 그동안 소외돼 있던 난임 환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저출산이라고 여러 가지 비용을 쪼개서 심지어 임산부 오카리나 태교에도 비용을 저출산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몸에 하루에 몇 대의 주사를 스스로 찔러 넣으면서까지도 이제 과배란하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난임 부부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개선 의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해서
교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제 건보가 적용이 됨에 따라서 시술 유형이라든지 배아 활용, 시술 결과 등 난임 관련 통계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난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반으로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정책에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울부짖는 사람들. 답안지를 앞에 두고 외면하는 정부를 지켜보며 난임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큰 실망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기자,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네, 교차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불만, 횟수 차감 기준이 이식이라서 생기는 문제 등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전해드렸고요. 또 다른 큰 문제가 공남포 채취 비용 문제입니다. 공남포는 실제 수정시킬 난자가 자라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채취 이후 난자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공남포일 경우 보험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이 비용의 80%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 전에는 병원이 자체 할인을 해줘서 적게는 66,000원, 보통은 20에서 30만 원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은 8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단이 추가로 나머지 20%를 병원에 지불하니까 환자 부담은 더 늘리고 병원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았던 요구사항은 만 44세까지인 나이 제한을 없애고 첫 아이까지만이라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한데 난임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외도 임신 확률이나 건강 등을 고려한 나이 제한이 있고 지원 횟수 역시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난임 환자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만큼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자유할 것이 아니라 더 앞서고 발전된 제도를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자녀가 2명이 될 때까지 무제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난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입력을 확인해보는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임 검사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앞서 체외 수정 시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달력은 한 제보자가 보낸 영수증 기록을 토대로 난임 시술 스케줄을 표시해 본 겁니다. 앞서 난자를 키우기 위해서 2주가량 주사를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집에서 스스로 주사를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랐는지 또 약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 너무 아파서 수면 마취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식 후에는 2~3시간 동안 누워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시술이 끝나면 좋은데 지금 이 사례자분만 하더라도 재작년 10월부터 신선과 냉동을 합쳐서 10번이나 시술을 받으셨어요. 실제 임신이 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정부가 보장한 난임휴가 3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장에 다닐 경우 연차를 소진한다 하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병원 다니기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셨듯 아이를 낳기 위해 하던 일을 아예 그만둔 분들이 태반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난임 시술 과정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서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임 환자가 느끼는 고립감, 우울감이 심각한 수준이고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재정 지원에만 집중했던 정부도 이런 정서적 지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차린 건데요. 올해 설치된 거라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등 난임 시술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대로 횟수 제한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또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상담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서울에만 있지만 대구와 인천, 전남에도 올해 안에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민신문고는 오늘 136회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국민신문고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함께 분노하고 때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작은 변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